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쟁점이 되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타협을 호소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전국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의 역할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 특히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세제, 규제 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의 겨울철 재해 취약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 한파 등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연말연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이비 어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과 통화하고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기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한미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미 외교차관은 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향후 고위급 교류 일정과 외교안보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김 차관은 회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캠벨 부장관은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러면서 핵협의그룹 NCG 회의와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 주요 외교안보 교류 일정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과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한국 정치 상황을 오판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 같은 한국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히고 김 차관은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신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잘 인수인계되도록 캠벨 부장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김 차관이 언급한 한미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달할 거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18%인 전남이었으며 경북과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서 설치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가 받는 로열티 이익의 비율인 조광료율이 기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으로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낮은 조광료율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